교회 수양관에서 학생과 교사 18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신제주 일대에서 밤마다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행자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캠코더로 24시간 단속에 나섰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축산업과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제주도가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화해와 상생을 선언한 지 3년째를 맞은 4.3 유족회와 경우회가 올해도 합동 참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의 한 교회 수양관에서 학생과 교사 10여 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한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여학생들이 병원 응급실에 줄지어 누워 있습니다. 아침 6시 반쯤 제주시 외곽 지역의 한 교회 수양관에서 잠을 자던 18명이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혈액의 일산화탄소 수치가 정상치의 서너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조리하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막 몸이 마비 증상이 오더라고요. 정신은 있는데 팔다리가 안 움직이고 계속. 수양관에는 울산에서 수련회를 온 학생과 교사 47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교사 2명이 새벽 3시쯤 숙소와 연결된 부엌에서 대형 가스 버너로 아침 식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창문이 모두 닫힌 상태에서 가스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제 밀폐가 잘 되는 문이 있고, 그다음에 가스를 켜. 불이 연소를 하려고 그러면 산소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소를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산소를 흡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양이 좀 떨어지고. 경찰은 이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가스 버너를 사용하다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 타이어 파손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종사의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항공기의 비행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조종사의 과도한 착륙이나 장비 결함은 없었으며 긴급 사태에 대응한 매뉴얼도 지켜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파손된 타이어를 일본에 있는 제작사에 보내 분석할 예정입니다. 유흥가가 밀집해 있는 신제주 일대에서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인데 경찰이 24시간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늦은 밤 신제주 지역의 왕복 4차선 도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운전자가 보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올 들어 신제주 일대에서 일어난 보행자 교통사고만 10건. 지난해보다 43% 늘었고 최근 3년 동안 50여 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밤 10시가 지나면 이곳 신제주 일대에는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치경찰단이 CCTV를 활용하는 단속이 10시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런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24시간 단속에 나섰습니다. 캠코더를 이용해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위반 차량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운전자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 차가 없애든가 그냥 없애는 게 되죠, 근본적으로. 근데 차는 많은데 세우지 말라? 그럼 어디 가서 세울 거야? 야간 단속 첫날에만 위반 차량 20대가 적발됐습니다. 신제주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교통 정체는 물론 그 차량과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자 사고 위험까지 있어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달부터 신제주 삼무로와 노현로에서 단속을 벌인 뒤 보행자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면 단속 구역을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가축 사육과 전력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 중산간의 육계단지. 개사한 온도가 34도까지 올라 무더위에 지친 닭들은
사료 먹기는 고사하고 가쁜 숨만 몰아쉽니다. 주변에 물을 뿌리고 환풍기를 돌리며 무더위를 식히지만 사료를 안 먹다 보니 무게가 늘지 않아 출하 날짜가 3일가량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위 때문에 충체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겨울보다 한 30% 정도가 충체가 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축산농가를 방문해 사육 환경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닭들 같은 경우에는 모이도 잘 안 먹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시원하게 온도를 좀 냉각시켜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구 노력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제 행정에서도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 사용량도 날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대 공급 능력인 104만 킬로와트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올여름 최대 예상치였던 82만 킬로와트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최대 전력은 14시경에 최대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가전제품 사용이라든가 이거는 이 시간대를 좀 피해 주시고, 제주 지역엔 당분간 많은 비는 오지 않아 사상 최악의 폭염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제주도와 유관 기관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제주시 구자읍이 34.6도까지 올랐고 고산 34.1도, 한림읍이 33.6도까지 오르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제주 북부 지역의 폭염 경보는 주의보로 바뀌었지만 7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2주 가까이 계속되면서 온열 환자도 올 들어서만 62명이 발생해 작년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이 최단 기간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 7곳의 이용객은 13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습니다. 해수욕장별로는 2호가 4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곽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함덕과 하도 해수욕장에서 신고 없이 영업한 푸드트럭 등 음식점 7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뒤에도 희생자 재심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4.3 유족회와 퇴직 경찰 모임인 경우회가 보수단체의 4.3 흔들기에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4.3 희생자 유족과 재향 경호회원들이 충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4.3 당시 숨진 군경 전사자들에게 합동 참배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3년 8월 2일 조건 없는 화해와 상생을 공식 선언한 것을 기념해 3년째 갖는 합동 참배입니다. 이렇게 합동 참배함으로써 화해했음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들이 이런 조그만 화해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합동 참배는 4.3 희생자들의 위패가 모셔진 위령 재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수단체들의 4.3 흔들기에 두 단체가 힘을 모아 더 큰 화해와 상생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분들마저 우리가 같이 하게 된다라고 되면 4.3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다른 의견,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해소될 거 아니냐. 그러면 4.3이 큰 산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산을 넘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유족회와 경우에는 최근 6.25 전쟁 당시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됐던 충북 노근리와 대전 골령골을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65년 만에 화해를 이룬 두 단체의 협력이 3년째 이어지면서 4.3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제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개 기관이 함께 근무하면서 소액대출 상담과 심사, 개인회생과 파산, 취업과 창업 상담을 맡게 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연 것은 전국적으로 18번째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남성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거짓 신고를 한 31살 주모 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주 씨는 오늘 새벽 2시쯤 제주시 한림항 근처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50살 최모 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친 뒤 쓰러진 남성이 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수험생과 공무원 준비생들에게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판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3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인터넷 카페에 유명 학원 동영상 시청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능 준비생인 18살 백모군 등 15명으로부터 38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구규림을 무단 훼손했다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방공무원 55살 김모 씨가 서부 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8월 제주시 봉계동의 구규림 187제곱미터에 중장비로 묘터를 만든다며 산림을 훼손했다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서부소방서가 견책 처분을 내리자 비위와 과실 정도가 약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공항의 서비스 수준은 매우 우수하지만 이용자 만족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실시한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제주공항은 수속 절차 신속성과 수화물 처리 정확성, 공항 이용 편리에서는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이용자 만족도만 보통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공항 시설과 직원 친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접근 교통과 부대 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